여보, 진짜 일주일 더 늦어지는 거 맞죠? 전화기 너머 아내 서영은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떴습니다. 김태주는 3년 만에 귀국을 코앞에 두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죠. 계약 만료보다 2주나 일찍 돌아온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텅 빈 집 현관에 놓인 낯선 남자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 남자 양말, 침실 침대에 의심스러운 흔적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태준이 아내의 태블릿 PC를 열어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태준은 가방 속 작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3년치 보너스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영은이 좋아할 거야. 중동 건설 현장에서 3년을 버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빚을 갚고 아내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죠. 원래 계약 만료일은 2주 뒤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서 조기 귀국이 결정됐죠. 태주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일정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 영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락 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죠. 아니, 어쩌면 안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태주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12월 초의 서울은 벌써 겨울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맞는 한국의 냄새였죠. 택시를 타고 송파구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3년 전 대출받아 마련한 신혼집이었죠. 지금은 대출금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중동 생활이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던 셈이죠. 엘리베이터에서 1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1405호 문패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집이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삐. 현관문이 열렸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옆에 남자 운동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나이키 에어맥스 270 사이즈. 태주는 265였습니다. 누구 거지? 혹시 영은의 오빠 거일까 생각했죠. 하지만 처남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화 말고 운동화를 신을 이유도 없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위에 남자 양말이 벗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긴 양말이었죠. 태주는 흰 양말만 신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테이블 위에는 맥주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스 맥주였죠. 영은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맥주는 싫어했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찌개 냄비, 밥공기 2개, 젓가락 2벌. 2인분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가 6캔이나 있었습니다. 치킨 남은 것도 보였죠. 영은이 싫어하는 매운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죠. 베개가 2개 모두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3년간 혼자 살던 아내가 베개 2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죠.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 칫솔 꽂이에 칫솔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은의 분홍색 칫솔,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었죠. 면도기도 있었습니다. 질레트 오중날 면도기였죠. 태주는 전기 면도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날 면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죠.
남자 속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사각 팬티 95 사이즈. 태주는 90 사이즈였죠.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집 안 곳곳에 낯선 남자의 흔적들. 그것도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영은의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잠금 설정을 하지 않는 영은의 습관 그대로였죠. 태주는 주저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메신저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 목록에서 민호 오빠라는 이름이 보였죠. 가장 최근 대화는 오늘 오후 6시였습니다. 태준이 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죠.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남편한테 전화 왔어. 일주일 더 늦어진대. 영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더 생겼네. 내일 또 올래? 민호라는 남자의 답장이었죠. 응. 근데 흔적 좀 잘 치우자. 깜빡하고 양말 놔두고 갔잖아. 아, 미안. 다음엔 조심할게. 태주는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대화 내역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됐죠. 오빠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영은의 메시지였습니다. 응. 와이프 야간 근무고 아들 학교 갔어. 2시에 올래? 알겠어요. 그때 봐요.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동안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한 시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견뎠던 날들. 밤마다 영은 생각하며 견딘 외로움. 그 시간 동안 영은은 다른 남자와 이 집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죠. 영은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영은은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고 있었죠. 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간 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강릉 바닷가, 전주 한옥마을, 제주도 올레길. 3개월 동안 4번이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죠. 대화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나도. 남편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직 1년 넘게 남았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자.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죠. 8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결혼 전 3년 연애, 결혼 후 5년. 도합 8년을 함께 했죠.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집에 왔어. 5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민호의 프로필을 눌렀죠. 상태 메시지에 주소 힌트가 있었습니다. 송파 어반파크 거주. 재택작업 환영. 같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태준이 사는 곳과 같은 아파트였죠. 태준은 태블릿을 들고 다시 대화 내역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3개월치 대화가 빼곡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빤 정말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영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치? 나도 너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민호의 답장이었죠.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남편한테 미안하진 않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 혼자 3년을 어떻게 버티라고.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영은의 답장이었죠. 그래.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3교대 근무한다고 집에 거의 없어. 우리 서로 위로하는 거지 뭐.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로라고. 그게 위로인가요? 배신이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사진이 200장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영은과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은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찍은 셀카였죠.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이 집 침대에서 찍은 게 분명했죠. 태준이 3년간 매달 송금한 생활비로 영은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영은의 카드는 태준 명의 가족 카드였죠. 사용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15만 원,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12만 원, 압구정 스테이크 하우스 18만 원. 모두 최근 3개월 안의 결제였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강릉 리조트 35만 원, 제주 펜션 28만 원. 여행 경비까지 태준의 돈으로 쓴 것이었죠. 선물 구매 내역도 보였습니다. 남성 의류 매장에서 45만 원, 남성 향수 매장에서 22만 원. 민호에게 선물한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저 남자한테 선물까지 사줬다고. 3년 동안 송금한 생활비가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죠. 영은이 외롭지 않게 편하게 살라고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엄청났죠. 민호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씩이었죠. 반면 태준과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10분을 넘지 않았죠. 여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영은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죠. 민호와 통화하느라 태준과는 통화하기 싫었던 겁니다. 대화방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오빠, 나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영은의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죠. 진심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돌아오면 이혼하자고 할 거야. 위자료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태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근데 내 와이프는 어떻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빤 이혼할 생각 없어? 글쎄. 아들도 있고 복잡해. 근데 너랑 있으면 진짜 행복해. 그럼 이혼해줘. 나랑 결혼하자. 영은이 답장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일단 내 남편 돌아오고 나서 상황 보자. 태주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니.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죠.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왔어. 당장 들어와.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요. 좀 이따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주는 알고 있었죠. 지금 민호와 함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신저 위치 공유 기능이 켜져 있었죠. 영은의 현재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옆동이었죠. 민호의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죠.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면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찾아가서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을까? 증거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이혼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말입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은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죠. 비밀번호는 태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더군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강릉, 제주, 부산. 총 4번의 여행 기록이었죠. 예약자 명의는 강민호였습니다. 드디어 풀네임을 알았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더 많았죠. 태블릿에 없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키스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 거실에서 찍은 셀카였죠. 영은이 민호의 무릎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들을 USB에 모두 복사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죠. 대화 내역도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1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USB 하나가 가득 찼죠. 밤 11시가 됐습니다. 영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요. 태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1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은이 들어온 것이었죠. 여보? 영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죠. 여보, 자요? 태주는 자는 척했습니다. 영은이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영은은 거실에서 씻으러 갔습니다.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영은은 아직 자고 있었죠. 태주는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만 200개가 넘었죠. 영은이 9시쯤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얼굴이 어색했죠. 언제 들어왔어요? 태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당신은? 11시쯤요. 친구 만나느라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확인한 결과 영은은 밤 10시 반까지 민호의 집에 있었죠.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태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영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죠. 영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일찍 들어와서 놀랐어요. 일주일 더 걸린다며? 계획이 바뀌었어.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아, 그랬구나. 영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하는 게 역력했죠. 오늘 뭐 할 거예요? 영은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쉬려고. 3년 만에 쉬는 거니까. 아, 그럼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마트 좀 다녀올게요. 영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다녀올게요. 영은이 나간 후 태주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은의 위치를 추적했죠. 영은은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옆동으로 향했죠. 1502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역시 민호의 집이었습니다. 태주는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옆동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502호는 15층이었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택배 기사가 나왔죠. 실례지만 1502호 혹시 아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요? 네, 알죠. 자주 배송하는 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1502호 문패가 보였죠.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 참에 앉았죠. 복도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꾹 참았죠. 오후 12시쯤 15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영은이 나왔죠.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진 상태였죠. 옷도 아침에 입고 나간 것과 달랐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조심해서 가. 남편 의심하면 안 돼. 알았어. 오빠도 조심해. 영은이 남자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까지 했죠. 태주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 확보였죠. 영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조금 더 기다렸죠. 5분 후 1502호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키 180cm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운동복 차림이었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강민호였죠. 태주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면, 측면 모두 찍었죠. 민호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계단을 내려왔죠. 1층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1502호 우편함에 강민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1502호 강민호 씨 가족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같은 직장 동료인데 경조사 관련해서 확인 좀 해야 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세대주 강민호, 배우자 최지혜, 자녀 강준서. 이렇게 3인 가구네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기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마 마트에 들렀다가 올 모양이었죠. 노트북을 켜서 강민호를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죠. 재택근무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작업한 영상들이었죠.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칭찬 댓글을 달았죠. 오빠 편집 실력 최고예요. 민호 오빠 감사해요. 친근한 말투들이었습니다. 태주는 의심이 들었죠. 혹시 영은만 만나는 게 아닐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를 팔로우하는 사람 중 기혼 여성으로 보이는 계정들을 확인했죠. 서너 개 계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30대 초중반 여성들이었죠. 프로필 사진도 민호와 비슷한 스타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죠. 오후 2시에 영은이 돌아왔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죠. 장 봤어요. 수고했어. 태주는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영은의 표정을 살폈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날 저녁 영은이 준비한 식사를 하며 태주는 관찰했습니다. 영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죠.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뜬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민호와 연락하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영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주는 영은의 핸드폰을 슬쩍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죠.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태준의 생일이었죠.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가 있었죠. 남편 의심 안 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조심하자. 응. 내일 또 올게. 내일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영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죠.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그래. 푹 쉬어. 영은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남았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민호의 부인 최지혜를 검색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정보는 확인했죠. 근무하는 병원도 찾았습니다. 강남의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죠.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은은 아직 자고 있었죠. 운동 좀 하고 올게. 태주는 운동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으로 가지 않았죠. 강남의 그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9시에 도착했죠.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최지혜 간호사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신데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개인적인 일인데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업무 중이라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퇴근 시간이 3시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는 병원 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까지 6시간이었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책장만 넘기며 시간을 때웠죠. 오후 3시 10분에 병원 정문으로 나오는 여성을 봤습니다. 간호사 복장이었죠. 키 165cm 정도, 단발머리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SNS에서 본 최지혜가 맞았죠. 태주는 다가갔습니다. 최지혜 간호사님이신가요? 지혜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죠. 태주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송파 어반파크 아파트에 사는데요.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 저희도 사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남편분 강민호 씨와 제 아내가 불륜 관계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태주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죠. 영은과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들, 키스하는 사진들까지. 지혜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메시지 내역도 있습니다. 태주는 대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치 대화였죠. 지혜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3년 만에 귀국했더니 집에 남자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3년이요? 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간호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야간 근무할 때 집에서 뭐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마 제 아내를 만났을 겁니다. 태주는 어제 찍은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영은이 민호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죠. 지혜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네. 어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저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협력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협력이요? 네.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같이 증거를 모으면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그날부터 태준과 지혜는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지혜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저녁에 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 서랍에서 다른 여자들 사진이 나왔어요. 다른 여자들이요? 네.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모두 기혼 여성들 같고요.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노트에 적힌 메모도 있어요. 외로운 유부녀들 타겟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만 만난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낼게요. 잠시 후 지혜가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서랍에서 나온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었죠. 모두 3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메모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부녀 공략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외로움 파고들기, 남편 험담 유도, 선물 공세,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상습범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겠어요. 어떻게요? 남편 핸드폰 확인해 보시겠어요? 해볼게요. 그날 밤 지혜는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었죠.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과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수진, 미영, 혜진. 모두 30대 여성들이었죠. 수진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남편 출장 가요. 올 수 있어요? 미영과의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혜진과의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남편 생각 안 나요. 사랑해요.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은 외에도 최소 3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첩도 확인했습니다. 각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죠. 수진 폴더, 미영 폴더, 혜진 폴더, 영은 폴더. 깔끔하게 분류돼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하듯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모장도 확인했습니다. 각 여성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수진 32세, 남편 해외 근무, 외로움 많음, 선물 좋아함. 미영 35세, 남편 야근 많음, 관심 필요, 칭찬에 약함. 혜진 33세, 남편과 갈등,
이혼 고민 중 공감 필요. 영은 34세, 남편 3년 해외, 극도로 외로움, 재혼 가능성.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샤워를 마친 민호가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그냥 쉬는 중. 지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가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죠. 이거 봐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태준은 사진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최소 3명이네요. 네. 그리고 각자 정보까지 정리해뒀어요.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이건 범죄 수준인데요. 맞아요.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핸드폰에 번호가 있잖아요. 연락해봐요. 하지만 갑자기 연락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죠. 자기들도 피해자니까요. 지혜는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오후 지혜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강민호의 아내인데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쪽 카페로 올 수 있으세요? 네.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을 만났습니다. 32세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지혜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증거가 있어요. 지혜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혼자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계획적으로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속은 거네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지금 연락 중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렇게 수진도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영과 혜진도 만났습니다. 둘 다 같은 반응이었죠.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다가 여러 명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후 5명이 모였습니다. 태준, 지혜, 수진, 미영, 혜진. 모두 민호의 피해자들이었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강민호는 계획적으로 유부녀들을 노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준 선물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미영도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했었어요. 낙태했고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낙태했어요. 민호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형사고소 대상이에요. 지혜가 동의했습니다. 네. 같이 고소해요. 5명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준비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낙태 기록까지. 공백 제외 글자 수 3,126자.
일주일 후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영은을 동시에 잡는 거였죠. 지혜가 평소와 다르게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민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여보, 오늘 야간이야.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 민호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혜가 집을 나서자마자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나갔어요. 이제 시작해요. 태준은 영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겨서 부산 가야 할 것 같아. 2박 3일 출장이야. 영은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죠.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지혜도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태준을 기다렸죠. 준비됐어요? 네. 시작합시다. 둘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옆동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쯤 영은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집으로 향하는 게 분명했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영은이 들어갔죠. 태준과 지혜는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오후 8시 30분 지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죠. B.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침실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죠. 지혜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바로 뒤를 따랐죠. 침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호와 영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다 만 상태였죠. 이게 뭐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은도 마찬가지였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영은아. 영은은 태준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야.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 태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장면이었죠. 민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침대에서 옷 벗고 이야기해.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녹음했어.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민호와 영은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지혜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다른 여자들도 있어. 지혜는 수진, 미영, 혜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만 만난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지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넌 여러 명 중 하나였어. 영은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서명해. 영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3억. 재산 분할은 82로 내가 가져갈 거야. 영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도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아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고.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안 돼. 내가 뭔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넌 아빠 자격도 없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추가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들어갈 거야. 형사고소?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다른 피해자들이 4명 더 있거든. 모두 낙태까지 했어.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낙태 유도죄로 고소할 거야. 준비해.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건 안 돼. 왜 안 돼?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이 고소할 거야. 넌 끝났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영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태주는 냉정했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였잖아. 내가 번 돈으로 저 남자랑 놀았잖아. 영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지혜도 따라 나왔죠. 복도로 나오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드디어 끝났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맞아요.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사진, 동영상, 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거면 위자료 3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요? 82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가 필요해요. 낙태 기록도 확보해야 하고요. 지혜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곧 접수할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수진, 미영, 혜진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낙태 기록도 함께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날짜와 시술 내용이 명확히 기록돼 있었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낙태 유도죄와 사기죄로요. 민호는 일주일 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진행됐죠. 저녁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나왔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민호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죠.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유부녀 5명과 동시 불륜. 낙태 유도까지 계획적 범행 정황.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SNS도 폐쇄됐죠. 수입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됐죠. 지혜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지혜가 가져갔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됐습니다. 73으로 지혜가 더 많이 가져갔죠. 민호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했죠. 영은도 비참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부모님도 실망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죠. 영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곳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민호와 영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법적 문제가 터지자 서로를 원망했죠.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호가 영은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다른 여자들도 만났잖아. 영은이 되받아쳤습니다. 넌 그것도 몰랐잖아. 바보같이.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영은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근데 넌 아니었잖아.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사랑이라 믿었던 건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2개월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지혜, 수진, 미영, 혜진 모두 출석했죠. 민호는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이어서 끝까지 마무리할게요.
공백 제외 글자 수 3040자.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2년 동안 기혼 여성 5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중 2명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검사의 입에 집중하고 있었죠. 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상호 합의하에 교제한 부분도 있고요. 태준이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합의라니요. 거짓말이었죠.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순간의 실수라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여러 명입니다. 민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진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져 있어서 헤어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게 깨졌어요. 미영이 증언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혜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해한다며 다가왔어요. 믿었는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지혜도 증언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제 집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태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아내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그 남자와 여행 다니고 선물 사고 제 침대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아내 옆에서 자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법정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고 모두 법정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길었네요. 그래도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버틴 거죠. 그날 이후 재판은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민호 측은 형량을 낮추려 했지만 증거와 진술이 너무 명확했죠. 민호의 가족들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히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용서 못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법정 안팎에서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이 사건을 기사화했죠. 프리랜서 편집자 유부녀 5명 상대 상습 불륜. 열흘 동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민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더 이상 영상 일을 맡길 곳도 없었죠. 영은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마지막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길 바랄게. 태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대신 USB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후련함이 컸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죠. 6개월 후 최종 선고 공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민호는 힘이 빠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는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았고 사회적으로 끝난 상태였죠. 민사재판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상대와 공모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원고 김태준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 비율은 82로 정합니다. 태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었죠. 지혜의 재판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지혜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태준과 지혜가 마주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 씨도요. 진짜 긴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끝났잖아요. 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동지 같은 웃음이었죠. 그 후로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삶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태준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건설사에서 설계 관리 업무를 맡게 됐죠. 야근은 많았지만 매일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죠. 퇴근 후 TV를 보다가도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그때 진실을 알았으니까. 거짓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을 생각을 하면 아찔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건설 관련 세미나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소연을 만났습니다. 35살 밝은 인상이었죠. 현장 설명회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현장 공사는 항상 변수투성이죠.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설계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죠. 둘은 일 이야기를 하다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몇 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죠. 어느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했었어요. 이혼했어요. 미안해요. 민감한 질문이었죠? 괜찮아요.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중동에서의 3년 귀국날의 충격, 민호와 영은 소송까지. 소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잘하신 것 같아요. 소연이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살죠. 특히 결혼은 더 그렇잖아요. 그 말에 태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후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관계였죠. 태준은 예전과 달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솔직하게 대화했고 소연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배신당한 적 있어요.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아요. 믿음이 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런지 태준과 소연은 더 솔직했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죠. 1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솔직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더는 붙잡지 말자. 지금 행복하면 됐다. 결혼식 날 지혜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이제는 웃는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태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 씨도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었죠. 소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예전 생각이 좀 나서요. 후회돼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못 만났을 테니까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말 잘하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깔렸죠. 태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끝까지 함께 가자. 이제는 진짜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